다음이 여기 컴팩트하게 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뭐 이미 공부는 했겠지만 한번 더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선생님이 한번 봅시다. 이게 사실은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면 삼각함수라는 단원에서 주로 사용하게 되는 똑같이 또 같은 내용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정리를 잘 해두면 그때는 거의 뭐 보너스 형태로 가져가면 됩니다. 알겠죠? 이제 길이들을 읽어보는 연습을 하는 건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를 잘 정리해놔봐. 자, 첫 번째는 변의 길이를 한번 찾아보겠다라는 건데요. 관계를 한번 볼게. 이제 왼쪽에다가 B각도를 갖다 놓고 오른쪽에 직각을 갖다 놔서 B각도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읽을 수 있겠지, 그지? 자, 사인 B는 C분의 B, 코사인 B는 C분의 A, 탄젠트 B는 A분의 B 정도로 읽을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B를 이용해서 각 변들을 이제 나타내 볼 건데요. 뭐 이렇게 볼까? 이건 안 적어도 돼. 사인 B는 이라고 하면 이게 C분의 B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B라는 요 길이가 사실은 원래 없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요 길이가 없어서 여기를 찾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양변에 C를 곱하면 C 곱하기 사인 B 이렇게 되지. 그쵸? 다시 말하면 여기가 C 곱하기 사인 B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또 코사인 B를 읽어볼게요. 코사인 B를 읽어보면 C분의 A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 길이를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A 길이를 몰랐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코사인 B랑 C라는 빗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밑변 BC의 길이는 C 곱하기 코사인 B라고 할 수 있겠죠. 결과만 일단 볼게. 여기는 C 곱하기 코사인 B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잘 봐.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를 C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B가 어떤 각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랬을 때 이쪽 높이부터 모르는 변의 길이를 찾고 싶어. 이쪽. 그러면 우리가 B각도에 대해서 사인 읽어보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읽어요? 이렇게 읽지, 그지?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읽는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잘 봐. 아는 길이가 C인데 모르는 길이 B를 구하고 싶어. 순서상 아는 길이에서 모르는 길이 이 순서랑 사인 B를 읽어가는 순서가 어때? 동일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거? 다시 아는 길이에서 모르는 길이로 가는 이 순서랑 지금 아는 길이가 C고 모르는 길이가 B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 찾는 순서랑 사인 B를 읽는 순서를 생각해 보세요. 사인 B 어떻게 읽어요?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순서대로 읽잖아, 그치? 그게 뭐야? C분의 모르는 길이 B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어때? 순서가 똑같지? 아는 길이에서 모르는 거 찾는 순서와 사인 B를 읽는 순서가 분모분의 분자라고 했을 때 읽는 순서가 동일해.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처럼 아는 길이에다가 사인을 곱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정리하자면 아는 길이에서 모르는 길이를 찾으러 가는 순서가 삼각비 읽는 지금은 사인을 읽는 순서랑 같으면 그대로 사인 값을 곱한다로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순서를 생각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B에 대해서 코사인 읽어보세요 라고 하면 빗변분의 밑변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면 아는 길이가 C고 모르는 길이가 밑변에 해당하는 선분 BC인데 그 아는 길이에서 모르는 길이를 찾는 순서와 B각도에 대해서 코사인을 읽는 순서가 또 똑같지.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코사인은 곱해지더라 이렇게 되겠어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다는 얘기야. 잘 봐. 여기 지금 BC가 6이라고 알고 있어요. 모르는 길이 X를 찾고 싶어. 순서가 어떻게 돼야 돼? 아는 길이 6에서 모르는 길이 X로 이렇게 순서를 잡아야 돼.
얘는 그러면 50도라는 각도 기준으로 생각해봐. 50도라는 각도 기준으로 이 순서를 맞춘다 그러면 빗변에서 x로 가는 거야, 그치? 이게 뭐야? 사인 읽을 때랑 똑같거든. 그럼 뭐다? 아는 길이에서 모르는 길이를 찾는 순서가 50도 기준으로 사인을 읽는 순서랑 같기 때문에 그대로 사인 50도를 곱한다. 이렇게가 정리하시면 돼요. 이해되니? 세연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괜찮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건 어때? 아는 길이 6에서 y 길이 모르는 길이 찾고 싶어. 이렇게 가야 되지. 이렇게 가는 순서가 누구랑 같아요? 50도에 대해서 코사인을 읽어주는 순서랑 같아. 분모, 분해, 분자할 때 6분의 y 이렇게 할 거잖아, 그지? 이때는 뭐다? 또 순서가 똑같으니까 코사인 50도를 곱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요게 첫 번째 내용의 결론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은 요거를 그려놓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길이, 모르는 길이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여기 각도를 이제 x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빗변을 알아요. 빗변을 알아요. 자, 그러면 먼저 높이부터 찾고 싶어요. 아는 길이에서 높이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거 x 각도에 대해서 사인 방향과 똑같지? 그럼 뭐 하라고? 사인 x를 곱하라고. 알겠죠? 그래서 그림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 곱하기 sin x로 이 높이 길이를 표현하면 돼요.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는 길이 a에서 밑변의 길이 구하려고 이렇게 가는데 얘가 코사인 순서랑 똑같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뭐 한다? 코사인을 곱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따라서 밑변은 a 곱하기 코사인 x로 표현할 수 있어. 괜찮지? 자,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이게 고등학교 스킬이야. 잘 정리해놔. 똑같이 x라는 각도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밑변을 a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밑변을 a라고 해볼게. 이게 응용이 되는지 한번 볼까? 은찬아, 아는 길에서 나 높이 구하고 싶어요. 요거 구하고 싶어. 그렇지. x 각도에 대해서 얘는 아는 길이에서 모르는 길이 찾는 순서가 탄젠트를 읽는 순서랑 같아. 맞지? 그러면 얘는 탄젠트를 곱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따라서 a 곱하기 탄젠트 x 이렇게 처리를 하면 돼요. 이게 한 몇 단계 과정을 생략한 거거든. 알겠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반면에 잘 봐. 이제 빗변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아는 길이가 밑변에 있거든.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아는 길이에서 모르는 길이로 이렇게 가야 돼. 그럼 얘는 뭐야? x 각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 각을 끼고 있으니까 코사인이랑 비슷한데 방향이 어때요? 코사인은 빗변에서 출발해서 밑변으로 오지. 이거 코사인의 역방향이란 말이야. 코사인의 역방향은 어떻게 하면 될까? 세훈아. 맞아, 그거야. 나눈다. 알겠지? 그래서 곱하기 코사인 x분의 1. 즉 같은 방향이면 같은 순서면 곱하고 반대 순서면 나눈다. 요겁니다. 따라서 여기는 a 나누기 코사인 x로 해결을 해요. 마지막 하나만 더. 여기 x라고 해볼게요. 높이를 이번에는 a라고 해보겠습니다. 혜윤아, 빗변 어떻게 될까? a 곱하기 sin x? 오케이. 봐봐. 우리가 아는 길이에서 모르는 길을 가고 싶어. 이렇게 가야 되거든. x 각도 기준으로 이거는 사인의 반대 순서야. 그러니까 사인으로 나눈다가 돼야 돼요. 이렇게. 따라서 빗변은 sin x분의 a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 오케이? 차완아, 네. 밑변 구해볼까?
그렇지. 간단하게는 탄젠트로 나눈다요. 맞죠? 순서가 반대니까. 그래서 탄젠트로 나눈다. 따라서 탄젠트 x분의 a 이렇게 정리해 두면 여러분들이 길이 구할 때 좀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요거를 좀 연습해 놔야 돼. 조금 버벅대더라도. 알겠지? 제대로 된 방향인가 역방향인가 요거를 체크하라는 얘기였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이런 스킬들을 이용하면 이제 이렇게 증명하는 과정들이 조금은 수월해져요. 몇 단계를 생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요 외우지 마세요. 알겠죠? 삼각형의 뭐 변의 길이를 구하는지 뒤에 높이를 구하는지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할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는 보조선 그리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걸 해야지 여기를 공식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넣는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알겠죠? 못 외워. 그래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처럼 ABC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를 알아요. 그 다음에 끼어있는 각을 알아요. 비각도를. 비각도가 뭐 특수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인, 코사인 값을 줬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렇게 됐을 때 뭘 구하래? AC 나머지 변의 길이를 구하래.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방금 얘기했듯이 수선의 발 내리는 거야. 알겠지? 수선의 발을 내리는데 우리가 비각도는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수선의 발을 A에서 마주보는 BC 선분 위로 이렇게 내려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조금 변태같이 이렇게 내려볼 수도 있어. 왜냐면 고개를 꺾어야 되니까, 그지? 쌤은 이렇게 하진 않지만 좀 변태들은 이렇게 하겠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비각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맞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사인, 코사인, B, 뭐 탄젠트 B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론은 나와 있으니까 쌤이 메모를 쭉 연결해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할 수 있는 거는 대답을 해 보실까? 세훈아, 높이 구할 수 있니? 그것이 맞아. 여기 수선의 발을 H라고 한다 그러면 삼각형 ABH에서 아는 길이 C, 아는 각도 B, 그럼 모르는 게 높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인 방향이잖아, 그지? 그래서 그대로 곱한다야. 해서 얘는 C 곱하기 사인 B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안 적어도 돼, 다 있어. 이런 의미인 거야, 그치? 괜찮나요? 우리 목표가 지금 이쪽 길이를 구하는 거거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이쪽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뭘 구해야 돼요? 나머지 변이 이 녀석까지만 구해오면 돼.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여기를 구하면 되지. 왜냐하면 BC 전체 길이는 알고 있으니까. 짠. 그러면 지원아, BH 길이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 여기 아는 길이 C에서 B각도를 끼고 내려오는 코사인 순서야. 그럼 뭐가 되죠? 코사인을 곱한다가 되겠지? 그래서 C 곱하기 코사인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해되죠? 어디가? BH가. 혜연아 이해되니? 너 왜 자꾸 웃고 있어? 너 오늘 뭐 좋은 일 있니? 그러면 대답해봐. CH 길이는 얼마인 거야? 그렇지. A에서 C 곱하기 코사인 B 뺀 거야. 여기는 지금 문자들로 나와 있으니까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지금 AC 각도 B는 다 알려진 정보들이에요. 알겠지? 다 숫자들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얘도 값을 구한 겁니다. 그렇다면 AC 길이는 뭐라고 표현하면 되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 루트 안에서 뭘 하면 돼?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밑변부터 한다 그러면 A 빼기 C 코사인 B 제곱 더하기 높이 C 곱하기 사인 B 제곱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고 어떻게 외울래? 못 외웁니다. 알겠죠? 이렇게 보조선 그려서 우리 사용할 수 있는 각도들을 사인, 코사인 이용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외우지 마시라고요. 자, 두 번째
ABC에서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을 할 때 이렇게 구해봅시다. BH도 구해보고요. 그 다음 뭘 그래? AC도 구해보고요. AB, AC를 다 구해보래요. BH는 뭐야? 이거 수선의 발 내린 거네. 역시나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B각도와 C각도를 활용할 수 있으면서 A라는 길이를 활용할 수 있는 보조선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물론 이런 작업을 아마 시행착오를 한번 겪으실 거예요.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봐. 내려보면 할 수 있는 얘기가 이 각도 얘기밖에 없어. 뭔가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이 길이가 있어야 되거든, 그치? 근데 이거는 구하려는 녀석이고, 그러고 보니까 여기를 H라고 한다고 그러면 여기 길이도 필요한데 여기 길이도 필요한데 그게 얼마인지 모른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더 진전이 나가지 않으니까 보조선을 새로 그려야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조선을 만약에 C에서 AB로 수선의 발 이렇게 내린다라고 하면 어때요? 여기를 H라고 했을 때 아래쪽에 빗변의 길이에 해당하는 A와 각도 B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구한다라고 하면 은찬 BH 길이는 어떻게 돼? 아는 길에서 모르는 길이 이렇게. 그렇지, 그거야. A 아는 길이에다가 코사인 방향이랑 같으니까 코사인 B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오케이? 한 김에 높이도 구할 수 있겠니? 요거. 안 돼. B각도에 대해서 탄젠트는 아니지, 그지? 아는 길에서 모르는 길이면 뭐야? 빗변에서 높이 요거. 빗변에서 높이로 가는 안 끼고 가는 곳이 사인이니까 사인 방향으로 가니까 사인 B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괜찮나요? 이해되지? 이런 길이로 표현할 수 있다. 오케이? 되겠니? 그러면 반대로 보조선을 그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려놓으면 같은 얘기를 또 하면 되겠죠. 누구 각도에 대해서? C 각도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보조선 그리기가 제일 핵심이 되는 겁니다. 알겠지요? 괜찮겠니? 넘어가 볼게요. 아래쪽 예시 한번 봅시다. 짜잔. 종종 가다가 이렇게 삼각형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거를 보고 이렇게 표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를 X각도면 선생님 당연히 여기는 X겠죠. 맞아요. 틀려요. 안 되지. 왜? 이게 어떨 때 성립해? 닮음일 때. 닮음이라면 여기가 수직이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그림이 비슷하니까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하면 안 된다고요. 수직인 걸 확인하면 쌤이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직각삼각형 안의 직각삼각형. 그래서 직일 때 이 각도가 같다라는 게 성립합니다. 알겠죠? 조심하시고. 자, 짜잔. 이렇게 봅시다. 방금 했던 것들을 외우지 말라는 게 이런 거야. 뭐냐면 열심히 사인 곱하고 코사인 곱하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나온 각도가 60도면 특수각이잖아. 맞지? 특수각에 대해서 길이비 우리 알고 있거든. 그럼 길이비로 접근하는 게 더 간단하죠. 몇 대 몇입니까? 1대 2대 루트 3, 1대 루트 3대 2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당장 BH가 얼마인 거 알아요? 그렇지. 그게 절반인 거 알잖아. 맞지? 그 다음에 높이는 그것의 루트 3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4, 2, 3 이렇게 찾아가는 거지. 선생님 사인 코사인 다 썼니? 하나도 안 썼어. 길이비를 알아둔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BC에서 BH가 4니까 나머지 CH 길이는 8이라는 거 자연스럽게 알 거고 아마 AC 구하라고 하겠죠. 그러면 AC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잖아. 여기서도 하나의 팁을 드리면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삼각형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면 4루트 3 제곱하고 8 제곱하면 꽤나 큰 숫자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럴 필요 없다 그랬어. 왜? 비율만 잘 따져주고 나중에 다시 그 원래 길이 비율로 곱해주면 되니까 여기는 몇 대 몇이니? 그렇지. 여기 루트 3일 때 4로 나누면 얘가 2란 말이에요. 요거 가지고 미리 계산을 해놓는 거야. 제곱 더하기 제곱은 얼마야? 7. 그러면 얘는 루트 7이 되겠죠. 거기에 몇 배? 4배 이렇게 되는 거겠죠.
알겠죠? 예, 종종 보다 보면은 이거를 좀 순수하게 그냥 다 제곱해가지고 더하고 숫자가 너무 커서 버벅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그럴 때마다 선생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좀 간단하게 하라고 했는데 그게 비율로 접근하는 거야. 알겠지? 이런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짜잔. 자, 앞에서 했던 것들을 쭈르륵 연결하는 건데 여기서도 물론 이게 풀다 보면은 공식이 익숙해지면서 공식을 막 집어넣고 싶을 거예요. 이거 외우고 싶을 거예요. 옆에 친구가 이거 외우고 있어서 나도 외워야 되나 싶을 겁니다. 외우지 마시라고요. 알겠죠? 정신건강에 해로우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해? 각도와 길이를 활용할 수 있는 보조선을 그리는 거야.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계산은 똑같아 사실. 알겠지? 첫 번째 볼게. 이제 삼각형 높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첫 번째 단서가 뭐냐면 한 변의 길이 a를 알고 있고 양 끝각을 알고 있대요. 거기서 높이를 밑변의 길이를 높이로 표현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가 됐니? 그럼 잘 봐. A에서 BC 위로 수선의 발을 내려서 H라고 했는데 여기서 바로 뭘 나타낼 수 있냐면 BH 길이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H에서 BH로 내려오려면 탄젠트 순서의 역방향이지. 이거 어떻게 알아 그랬어요? 탄젠트로 나누라 그랬잖아. 그럼 얘는 뭐가 돼? H를 탄젠트 X로 나눈 게 돼. 해결됐죠? 그 다음에 CH는 뭐예요? Y각도를 알고 있으니까 Y각도 기준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뭐야? 탄젠트의 또 역방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H를 탄젠트 Y로 나눈 거야. 그럼 관계가 어떻게 돼요? 탄젠트 X분의 H 더하기 탄젠트 Y분의 H가 뭐다? A다. 이렇게 줄 수 있겠지. 그럼 여기서 미지수는 H밖에 없어. 그럼 H만 정리하면 되겠네. 이런 개념이란 얘기입니다. 알겠죠? 세훈아 이해되니? 구조가 그렇다고. 괜찮아 되겠니? 항상 표정이 좀 그래서 걱정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둔각삼각형에서 높이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여기는 계산의 식이 이래요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를 x로 잡고 여기를 y로 잡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 내각이 주어질 수도 있고 이쪽이 외각이 주어질 수도 있어서 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냥 보조선 그리고 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은 x각도가 y각도 위치가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한번 보자고. 알겠지? 우리는 직각삼각형을 찾아야 하니까 첫 번째는 이만한 직각삼각형, 즉 x각도를 가지는 직각삼각형을 쳐다볼게요. 그리고 우리는 뭘 할 거냐면 h를 구할 거야. a는 어떤 값으로 주어진 거고. 알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BH 길이에 해당하는 이 녀석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혜윤아? 당황했죠? 여기서 요만큼을 찾고 싶어. x각도에 대해서 탄젠트 방향의 역방향이지, 그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탄젠트 x분의 h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a 길이를 이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이만큼 길이를 빼면 되지. 세훈아, 이만큼 길이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그렇지. h를 탄젠트 y로 나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는 뭐라고 표현했는데? BC 길이가 a니까 전체 길이 탄젠트 x분의 h를 뺀다. 누구만큼? 탄젠트 y분의 h만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공식을 외워가지고 대입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구조구나. 직각삼각형에서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구나. 로 기억합시다. 알겠죠? 외워서 집어넣으면 그게 얼마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오른쪽 볼게요. 짜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거 탄젠트 뭐 이렇게 쓰겠니? 아니지. 봐봐. 30도, 45도는 이미 특수각이란 말이야. 굳이 탄젠트 뭐 이런 거 쓸 필요 없죠. 오른쪽에 있는 45도 직각이등변 삼각형은 몇 대 몇 대면? 1대 1대 루트 2야. 그러면 AH 높이를 구하는데 걔가 H라면 CH도 얼마겠니? 1대 1이니까 H겠지. 뭐라고? 빗변은 뭐겠니 그러면? AC의 길이는 뭐라고 표현되겠니?
루트 2h라고 표현 되겠죠. 알겠죠? 선생님 탄젠트 안 썼어. 오케이. 그 다음에 30도로 가볼게요. 이게 몇 대 몇 대 몇 짜리지? 1대 루트 3대 2짜리지. 그러면 AB는 2배 2h가 될 거고 BH는요? 그렇지. 루트 3h지. 얘네들 더해서 얼마? 2다라고 식을 세워서 h 구하는 겁니다. 별로 적는 게 없어. 그래서 자, 그 다음에 2번 봐봐. 짜잔. 우리가 삼각 B를 0도에서부터 90도까지만 다뤘거든? 둔각은 나중에 고등학생 때 할 거야. 그러면 120도 못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 그럼 그 옆이 몇 도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지. 근데 또 여기 탄젠트 쓰겠니? 절대 안 쓰지. 왜? 특수각이니까. 그럼 잘 봐. 45도짜리 ABH 직각삼각형부터 볼게요. 이게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1대 루트이니까 이만큼이 얼마야? h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60도짜리 직각삼각형으로 돌아와서 여기 길이를 구하면 되죠. 근데 여기 길이는 잘 봐. 1대 루트 3의 비율을 가지는 거야. 그럼 봐. 루트 3에서 1이 되려면 루트 3으로 나누면 되죠. 1에서 루트 3 되려면 루트 3 곱하면 되니까. 그러면 실제 길이 높이가 h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뭘로 하면 돼? 루트 3으로 나누면 되겠죠. 이거를 유리화까지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일단 루트 3으로 나눠 놓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계산식은 어떻게 세우면 돼? 전체 길이 h에서 루트 3분의 h를 빼면 얼마다? 4다. 이렇게 계산식을 세우면 되겠죠. 괜찮나요? 괜찮니? 안 괜찮니? 응. 방향하고 방향하고 그래? 지금 역방향 그냥 방향 안 했는데? 전에 거? 그거는 조금 아직도 헷갈려? 그건 조금 더 연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순서를 같이 생각하는 거야. 순서가 우리가 모르는 길이를 찾아내려면 아는 길이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잖아. 아는 데서 모르는 거. 순서가 사인에 있는 순서가 분모분의 분자, 코사인도 분모분의 분자, 탄젠트도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게 아는 데서 모르는 찾는 순서랑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읽는 순서가 같으면 곱한다, 반대로 돌아가면 나눈다. 이게 기준이야. 이 문제 풀면서 한 번 더 적용해 볼게요.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삼각형의 넓이 구하러 가봅시다. 여기서 삼각형인데요. 이게 직각삼각형이 아니더라도 두 변의 길이와 지금 그림처럼 끼인 각 B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이건 넓이 구할 수 있어요 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예각일 때고 두 번째 그림은 둔각일 때예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아까 했던 대로 높이에 해당하는 이 녀석은 왼쪽 직각삼각형 ABH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괜찮아, 이거 잘 봐. 아는 길이가 C야. 모르는 길이를 찾고 싶어. 그 순서가 이렇게 가야 되지. 요거는 길이를 찾는 순서가 이렇다는 얘기야. 그런데 비각도에 대해서 직각삼각형에서 보면 이게 누구랑 같아? 사인을 읽는 순서랑 같아. 빗변분의 높이. 그래서 이 녀석은 B에 대해서 사인을 곱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높이에 해당하는 이 녀석은 C 곱하기 sin B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얘가 높이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다 왔어. 왜? 삼각형의 넓이가 목표인데 밑변은 A고 높이는 방금 구한 C 곱하기 sin B니까 어때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A 곱하기 높이 C 곱하기 sin B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결론을 여러분들이 잘 챙겨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주어진 정보가 뭐였냐면 A와 C 두 변의 길이, 그 다음에 하나가 아무 각이 아니라 끼어있는 각이야. 맞지? 그래서 꼭 메모해둘 거, 삼각형 넓이니까 2분의 1 하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처음에 주어진 양변, 그 다음에 사인을 이용하는 건데 그 각도는 항상 끼인 각.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냥 2분의 1 AC sin B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2분의 1 양변 사인 끼인 각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서원아 뭐라고? 사인 끼인 각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알겠지? 2분의 1 양변 사인 끼인 각.
이거는 예각일 때 그렇고요. 이제 둔각일 때 한번 봅시다. 짜잔. 마찬가지로 A와 C의 길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끼인 각이 90도를 넘어가는 둔각이에요. 와, 그러면 계산은 이렇게 되겠지. 우리 둔각 계산은 삼각비가 없으니까 이쪽 부분은 180도 평각에서 표현되어 있는 비각도를 뺀 각도가 되겠죠. 까지 괜찮니? 그러면 우리가 이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를 A, BC 선분의 길이라고 한다 그러면 높이는 누가 되냐면 지금 표현하는 AH가 높이가 돼요. 맞습니까? 이 높이는 어때? 지금 녹색으로 표현하는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높이를 찾는 거잖아, 그치? 그럼 또 봐봐. 빗변 아는 길이 C에서 나 모르는 길이 높이 요거 찾고 싶어. 얘는 180도 빼기 B라는 각도 기준으로 사인 순서랑 같아. 빗변에서 높이로 가니까 뭐 한다? 사인을 그 각도에 대해서 곱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괜찮나요? 그래서 높이는 C 곱하기 사인 180도 빼기 B라고 표현할 수 있어. 근데 나중에는 좀 익숙해지겠지만 여기 각도가 예를 들어서 120도야. 그럼 여러분들은 120도 가지고 지지고 볶고 하려고 하지 말고 반대가 60도니까 예각으로 와서 그냥 길이 구하세요. 알겠죠? 나중에 이제 식으로 접근할 때 한 번에 이렇게 하려고요. 결론은 밑변 A 높이 C 곱하기 사인 180 빼기 B 니까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표현하자면 2분의 1 양변 사인 끼인각이긴 한데 둔각이라면 그 끼인각을 뺀다 정도로만 비교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빼서 쓴다. 끼인각을 빼서 쓴다.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요게 사인 180도 빼기 B가 사인 B랑 같습니다, 사실. 근데 그건 그때 하는 걸로 할게요. 이런 내용이 들어있더라. 자, 그러면 이런 애들은 뭐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죠? 뭐 첫 번째 거 식을 써본다 그러면 2분의 1 양변 사인 끼인각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런데 뭐 높아시면 한 번 더 얘기하면 선생님 사인 60도 못 외웠는데요? 괜찮아. 60도짜리 그려놓고 1대 루트 3대 2잖아. 귀찮더라도 이렇게 그려놓고 읽어주면 돼요. 그죠? 그럼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둔각입니다. 쌤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둔각 삼각형에서 높이가 있어야 넓이를 구하는 건데 잘 모르겠어. 공식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렇게 높이를 표현하면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둔각이 150도면 그 나머지 예각은 30도가 되겠죠. 맞죠? 와, 그러면 30도니까 1대 루트 3대 2를 만족하는 거야. 빗변이 8이면 높이가 그 절반이 4겠지. 끝. 이렇게 됩니다. 공식 안 썼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익숙해졌다라고 하면 삼각형에서 양변과 끼인각인데 끼인각이 둔각이네? 괜찮아. 왜? 180도에서 뺏어 쓰면 되니까. 따라서 2분의 1 양변 사인 끼인각인데 둔각이니까 180도에서 뺏어 써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방금 했던 삼각형의 넓이의 이제 확장 버전입니다. 사각형 넓이로 가볼게요. 첫 번째 평행사변형인데 짜잔, 요 보조선만 하나만 그려놓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가로 세로와 끼인각이 주어져 있을 텐데 보조선 하나만 쓱 그려놓을게요. AC 대각선. 짜잔. 이렇게 되면 평행사변형은요 대각선 AC를 그림으로써 두 개 삼각형으로 쪼개지는데 이 두 삼각형은 합동이지. 그죠? 왜냐면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본다 그러면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고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맞지? 합동입니다. 어허. 그럼 얘는 뭐 SSS 합동일 수도 있고 SAS 합동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 있겠죠. 어쨌든 합동 두 개의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삼각형 넓이의 2배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 2분의 1 양변 사인 끼인각으로 하겠죠. 그것의 2배. 괜찮나요? 그냥 공식만 외워가지고 대입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용을 꼭 기억합시다. 두 번째, 둔각인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둔각이면 대각선을 이렇게 그려놓는다라고 하면 역시나 평행사변형이 두 개의 합동삼각형으로 쪼개져요. 이거 어떻게 하기로? 2분의 1 양변 사인 끼인각으로.
근데 둔각이니까 180도에서 빼서 쓰기로. 근데 그게 두 개니까 곱하기 2 하기로. 괜찮죠? 요겁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평행사변형 말고 일반적인 사각형, 우리가 잘 모르는 성질이 별로 없는 사각형을 가져다 줬어요. 그런데 이런 정보들이 있으면 걔도 넓이를 구할 수 있대. 그게 무슨 정보냐? 요거는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캐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아무 사각형이나 다 뜨는 건 아니고 두 대각선 길이가 존재하고 그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 즉 끼인 각이 있어야 돼요. 완전히 상황이 위에 다뤘던 삼각형 넓이, 평행사변형 넓이랑 상황이 조금 달라요. 얘는 대각선의 길이가 있고 그 끼인 각이 있을 때. 알겠죠? 그래서 쌤이 요거를 설명해 줄 때 어떻게 했냐면 지금 두 대각선이 표시돼 있잖아요. 그치? 그 각 꼭지점에서 대각선과 평행한 직선을 다 그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똑같이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그렸어요. 반대쪽도 지금 B 길이를 나타내는 BD 대각선이랑 같은 평행한 선물 이렇게 직선을 각 꼭지점에 AC에서 그렸어요. 짜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가 어떤 상황이냐면 얘랑 평행한 상황이고, 빨간색 얘랑 평행한 상황이에요. 그럼 제일 바깥쪽에 있는 사각형은 무슨 도형이냐면 평행사변형이지, 그치? 두 쌍의 선분이 평행하니까 평행사변형이에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렇다면 그 길이가 다 어떻게 될까요? 이쪽 길이는 B가 될 거고 이쪽 길이는 A가 되겠죠. 괜찮니? 그리고 끼인 각이 X니까 막꼭지각 여기도 X일 거고요. 그러면 여기는 평행사변형이니까 마주보는 각도 X겠지. 괜찮나요? 그러면 제일 큰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A 곱하기 B 곱하기 sin X로 구하면 되죠. 근데 우리가 구하려는 건 그거니? 아니지. 그 안쪽에 있는 지금 노란색으로 표현된 사각형이란 말이야. 근데 노란색으로 표현된 사각형을 가만히 보니까 여기 있는 녀석과 여기 있는 녀석은 합동도형이라서 넓이가 같겠죠. 각각이 평행사변형들이니까, 그치? 그러면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도 같을 거고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도 같을 거고 뭐 할까요? 하트 그릴까?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도 같을 거야.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건 결국 뭐야? 전체에서 절반을 가져오면 되겠죠. 따라서 얘는 원래 바깥쪽의 평행사변형은 A 곱하기 B 곱하기 sin X 이렇게 구할 건데 그것의 절반만 구하면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알겠죠? 그냥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게 2분의 1 AB sin X, 평행사변형 구하는 게 A 곱하기 B sin X, 사각형 넓이 구하는 게 2분의 1 AB sin X 이렇게만 외워두면 나중에 뭐가 뭔지 헷갈려요. 내용까지 꼭 정리해 놓습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가 둔각이면 어떻게 되겠니? 마찬가지야. 180도에서 그 각도를 빼서 쓰면 된다. 이 결론입니다. 헷갈리는 거 있어요? 아까 순서 맞추는 거 그거는 조금 더 연습하면 돼. 알았지? 그거 잘 안 되면 다시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시고. 자, 개념은